제 소개부터 하고요. 그리고 파란만장한 제 책을 쓰게 된 파란만장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글을 쓰면서 어려웠던 제 파란만장한 과정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저께 한다고 밤을 새서 했는데요. 네, 처음 사실 이렇게 파워포인트 하는 거요. 여기 와서 제가 배우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아날로그 세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 자신이 못한다라는 한계를 짚고 책 쓰기도 마찬가지로 못했었는데요. 여기 오면서 여기 와서 제가 한계는 없다 하고 이제 도전을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면서 굉장히 과정이 그리고 우리 헬기에 유튜브에 작가님도 계시고 아까 그 LG 전자의 정혜리 박사님 또 지금 초보임이 완성돼서 대학 가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늦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제가 처음에 여기 한초립에 달려왔을 때는 굉장히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절벽에 서 있었던 그런 심정으로 달려왔고요. 저희 한때 그 김태경 총수님의 10년 직장 사교 대신 책을 써라라는 그걸 보고 단숨에 저는 CPG로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 명함을 들고 그날 달려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떤 분은 혹시 자코리아의 직업 분류를 해놓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제가 외출했을 때 시작해서 막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다국적 기업 비서 한 40가지의 직업을 이렇게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 월급이 여기 조금 많은 거예요. 밥 킥대가 나와서 128만 원이에요. 30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3개월 국어를 합니다. 아까 3년 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영어, 일본어, 러시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월급이 지금 128만 원이에요. 30년 동안 직장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직장인의 말로가 되었죠. 지금 제 월급이에요. 지지난달에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절박한 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했으면 연봉 1억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것도 이 직장도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한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간 정규직이에요. 대기업에서는 아마 40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뽑지는 않을 거예요. 정규직에서 안 뽑고 중소기업에서 말하자면 여기 지금 아까 그 일자리 센터 공무원 계시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제가 120만 원짜리 주지 않아도 90만 원짜리 국가에서 회사로 월급을 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아닌 그 인턴제 90만 원 1대 나온 분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를 또 쓰게 되면 말 그대로 대기업 30년, 20년 이렇게 일한 분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들은 3명씩 쓸 수 있어요. 저를 내보내도 일어, 영어, 러시아 하는 인턴 3명을 쓸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생활이. 그래서 제가 주말에 마트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생활이 됩니다. 제가 가정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못 나갔던 건 아니에요. 전에 연봉도 6천원 받았었죠. 한 10년간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결국은 직장에서 뭔가 제가 낮아지고 퇴출이 됐죠. 퇴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뭔가를 제가 그동안 경험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직업이 튼튼하신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지금 영어 교사들도 계시고 뭔가를 자기가 자신이 특출하게 있어서 책을 써야지 맞는 건데 저는 아무것도 직장은 40군데로 옮겼지만 다녔지만 직업은 40가지를 겪었지만 책을 써야 되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명함을 들고 막 쓰레기통에 막 버리려다가 제가 한철역을 달려왔습니다. 총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소재인데 컨셉이 스토리가 좋은데 이거를 가지고 책을 쓰면 어떻겠니? 너의 어떤 실패 사례와 이걸 가지고 책을 쓰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제가 총수님께 주신 또 정제 공부하고 굉장히 좋아요. 잡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제목을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좌절과 실패밖에 없는 사람한테 뭔가 성공 요인을 알려야 되는데 없잖아요. 성공하기 하나도 없잖아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려고 보니까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까 128만 원. 그리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토리가 또 제가 딱히 뭐가 없어요. 재주도 없고 뭐 듣기도 미술 뭐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영어도 그렇게 막 잘하진 않아요. 글솜씨도 없어요. 한 번도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아마 지금 계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글솜씨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근데 저는 카드를 3개 들고 다 왔어요. 그래서 없어도 마음을 먹고 결단을 내리고 오니까 또 되더라고요. 시간이 없죠. 엄마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직장인들이. 근데 저도 직장인이고 또 아이가 또 어려요. 그리고 주말에는 알바를 또 해야 돼요. 시간이 있었을까요? 근데 없잖아요. 여기 또 언제 책을 쓰지? 언제 책을 읽지? 제가 절박하니까 우리 총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또 아침 새벽에, 저녁에, 그리고 제가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난 이후에 TV를 아예 없앴어요. 하루에 3시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김밥을 얼른 먹고 1시간을 또 저녁 가니까 하루에 4시간이 또 나오더라고요. 주말은 저희가 또 아까 120만 원 주면서 출근을 또 해요. 어저께도 출근을 했었는데요. 주말에 또 시간이 또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요일날 안 나니까 일요일날 또 이렇게 시간을 절약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실 우리 동기분들보다 조금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절박하니까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나 시간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스토리가 없는데 그리고 글솜씨가 없는데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 글솜씨가 없다라고 해서 극복을 한 게 스토리를 또 만들었어요.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는 글을 쓰면서 독자분들한테 이 사람이 계속 자잘하고 실패했지만 이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8월 17일 날 시험을 봤어요. 뭔가 성공한 걸 보여주려고. 이게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직업상담사를 8월 17일 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제가 뭔가 나를 알리고 저를 컨셉을 잡아가려면 직업이 하나 정말 나다운 직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커리어 코칭이라는 제 직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뭔가 보여줘야겠다고 해서 시험을 봤는데 저희 사실 국가고시 같은 거 시험 보려면 6개월 정도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최소. 이거를 얼마 만에 붙었는지 아세요 혹시? 며칠 동안 공부했을까? 며칠 동안 공부했어요? 2주. 그럼 조금 더 써볼까요? 한 달. 한 달. 5일 만에 붙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하루에 책 한 권 읽죠. 제가 100권, 우리 총수님께서 추천해 100권 프레임을 다 읽었거든요. 하루에 거의 2권씩 읽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총수님께서 저희 독서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주셨는데 읽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찍어서 사례를 쓸 수 있는 걸 그렇게 읽다 보니까 5일이지만 사실 이틀을 제가 출근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3일 만에 시험을 해서 붙은 거예요. 이거를 책을 읽다 보니까 고시 정도로, 국가고시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읽고서 저희는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얘네 읽고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20곡지를 쓰고 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정말 실패만 질질질 짜고 울고 제가 쓰면서도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험을 본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뭔가 밝은 부분을 보여줘야겠다. 시험을 쳐서 3일 만에, 5일 만에 제가 합격을 했죠. 그리고 지금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없어서. 그리고 나서 제가 제가 사실은 작년에 갱년기가 왔어요. 여기 조금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때 기억이 깜빡깜빡해요. 그 문장을 쓰면 앞에 게 잊어버려요. 근데 여기는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기억이 깜빡깜빡해서 글을 쓸 때 한 문장을 쓰고 나면 그 다음을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공조를 들었어야 되는데 글쓰기가 막 급해서 시리즈를 먼저 듣다 보니까 공조를 안 들었어요. 공조를 들었다면 조금 더 굉장히 쉽게 나갔을 텐데 더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공조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게 제가 매일 1000장을 A4용지로 1000장을 글을 쓰고 계속 지우고 베껴 쓰고 그렇게 하면서 글솜씨를 늘려갔던 거죠. 지금도 사실 조금 자신은 없지만 내가 조금 글솜씨가 없다, 문장력도 없다, 단어도 생각 안 난다, 한 장 쓰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 계시죠. 특히 우리 또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조금 그죠? 자신이 없으시죠. 근데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으세요. 반복을 하니까
보니까 조금 더 진도가 빨리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첫 곡지를 쓸 때 제가 이제 글을 올렸지만 한 달 반이 걸렸어요. 그리고 두 곡지를 할 때는 한 3주, 세 곡지를 할 때는 2주 이런 식으로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30곡지가 넘어가니까 진도가 금방 바뀌고 이렇게 해서 제가 글솜씨는 내가 없다, 자신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스토리가 난 도저히 생각 안 나고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은 내가 책을 쓰면서 성장시켜가면서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중간에 제가 한 20곡지수를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럴 줄 알고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리즈를 끝나고 나자마자 그렇게 이렇게 다이어리가 갖고 싶은 거예요. 다이어리가 옆에 계신 분들이 다이어리를 이걸 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해야지 무조건 산 거예요. 아마 이 다이어리를 안 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이 다이어리는 책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저희 총수님이 초고를 한번 이렇게 봐주시는 볼 수 있는 그 다이어리거든요. 그때 안 했으면 아마 이걸 포기하자. 슬그머니 내가 포기하고 내려갔을 텐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쪽팔리잖아요. 이거 샀는데. 끝까지 20분째 내가 쓰고 내가 이거를 저기 총수님께 보고 말 거야. 그래서 이거를 샀더니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거를 끝까지 초고를 완성하려고 이걸 샀나 보다라는 그 마음의 안정감 같은 거. 그리고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저질러놨는데 그래서 이거를 미리 사놨더니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다이어리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사실 여기 달려왔을 때는 굉장히 절박했던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절박했던 마음을 써야겠다라는 결단이 내리니까 우리 운명 만들어간다라는 하고 나니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써야 되고 또 중간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힘들고 하니까 또 그려가고 만들어가고 그래서 결단의 순간에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결단을 하시면 그게 저희 앞에 나아갈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거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결단의 순간들이 우리의 운명을 네, 너무 좋은 말이죠. 예, 오늘 감사합니다.